안녕하세요. 덴탈 시그널 치과 원장 김아현입니다. 이번 7월에는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와 데놀 공동 주최로 치과 감염관리 시리즈를 수요 세미나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실제 치과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환자가 치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되는 흐름에 맞추어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치과 진료 전 코비드19 방역 수칙과 관련된 치과 감염 관리, 두 번째는 치과 진료 전, 세 번째는 치과 진료 중,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치과 진료 후 감염 관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치과 감염 관리와 의료 관련 감염 관리의 차이점은 치과는 외래를 기반으로 하는 침습적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공급실, 수술장 중심의 감염관리 원리와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과 진료는 외래 기반의 침습적 의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CDC, 미국 FDA, 영국 보건부, WHO 등 발간한 감염 예방 관리에 관한 지침서 중 치과용 기구의 재처리에 관한 지침서가 별도로 존재하거나 치과용 기구의 재처리 부분을 별도의 파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의료기관 치과 감염관리 지침서의 전체 분량 중 기구 재처리에 관한 내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저희 치과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 치과는 작년 2020년에 발간된 치과 감염관리 표준 정책 매뉴얼을 바탕으로 감염관리실을 세팅하였습니다. 저희 치과의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감염관리 세팅을 간호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평가를 치과위생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세팅을 진행할 때 간호사와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길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PPT로 변환한 2020 치과 감염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이 PPT 파일을 치과위생사에게 전달을 하고 검토를 하게 한 뒤 간호사가 세팅한 우리 치과 감염관리 상태에 대해서 평가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과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찍고 삽입해서 원내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부분에 쭉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부분이 필요한 치과 사진, 주황색 부분이 저희 치과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치과 진료 전 코비드 방역수칙 지키기입니다. 이것은 저희 치과 입구 전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총 3개의 유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게시물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른쪽 구석 윗부분에 CCTV 촬영 알림과 구강검진 기관 표기입니다. 현재 입구의 출입은 버튼식 자동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비대면, 비접촉식 자동 체온 측정기를 설치하여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포기하였습니다. 제가 구입하고 싶었던 것은 한 800만 원대인 것으로 확인이 했습니다. 치과 출입을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 자동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그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 필착에 대한 것과 다른 하나는 방역수칙 안내문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이런 출입 전 협조 안내문과 같은 내용들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 심심치 않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실갱이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문제는 굉장한 사회적 이슈여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적도 있었지요. 대중교통에서 버스기사와 싸우는 승객도 있었고요. 지하철 역사마다 마스크 구매처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마스크 가격도 안정화가 되었고 착용에 대해 인식도가 높아져서 그런 이벤트는 줄어든 듯 합니다. 저희 치과는 환자가 입구를 들어오게 되면 외부 신발에서 병원용 실내화로 갈아 신도록 합니다. 80년대 치과에서는 실내화를 신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을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곳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었었어요. 처음에는 환자들이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무조건 전진,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바람에 외부의 오염물질로 대기실 바닥이 지저분해졌었습니다. 저희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예를 들면 왼쪽에 보이시는 신발장 옆 겸 의자로 베리어를 쳐서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한 타임 쉬게 한다든지 실내화를 잔뜩 바닥에 펼쳐두어서 우선 못 들어오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금은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죠.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되죠? 이렇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갈아 신고 들어오십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의료의 공간을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내화 신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내화로 갈아 신고 난 후 환자의 피부에 닿지 않는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이용해서 체온을 확인하고 손소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체온은 먼저 비접촉식으로 측정을 하고 이상 범위일 때는 고막 체온계를 사용합니다. 작년에 브라운 고막 체온계가 20만 원까지 오르고 수급이 되지 않아서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QR 체크인 또는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접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거 출입 명부를 수기로 작성할 때와 비교하여 보면 네이버에 접속해서 QR코드를 생성하기 단계를 넘어서서 현재는 카카오톡 앱을 열고 이렇게 쉐이크링하면 편하게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지점에서 50세 넘는 분들은 여전히 QR코드 생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일일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물리적으로 환자들이 같이 대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환자의 진료는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일 내원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만 저 혼자 진료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이 없이 오시는 환자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와의 대면 시간이 길어지고 코로나 전파 위험성도 커지고 대기 환경도 나빠지기 때문에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예약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혹 다수의 환자가 대기실에 머무게 될 때는 보시다시피 2m의 간격을 두고 앉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는 눈이 닿는 곳곳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환자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저와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이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매일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리스트에 처음에 손 소독제를 한 30개 정도 샀었는데 아직까지는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치과 진료 전 감염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선 출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환기를 시킵니다. 치과가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출입문 정문과 창문을 열어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저희 치과 곳곳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에어컨을 공기청정 모드로 켜놓고 출입문 앞에 공기청정기를 두어서 쾌적한 내부 환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를 경험한 우리들은 가정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가 된 느낌인데요. 알고들 계실 텐데 100만 원 이상인 LG 땡리케어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는 이 삼성에서 새로 나온 큐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앞으로 치과 내부 공기의 환류에 대해서도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과 진료 전 감염 관리의 핵심은 물 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체어 사용하기 전에 지난 밤 동안 고여있던 물을 빼주어야 합니다. 타구는 60초, 3웨이 시린지는 10초, 핸드피스는 5초, 스케일러는 30초 정도 그 이상 빼주면 됩니다. 더불어 저희 치과는 치과 전형수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염소 소독 방식으로 잔류 염소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을 적용해왔다고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먹는 물 기준으로는 적합하지만 소독수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환자들이 이 치과 물맛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서 특별히 농도 조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균할 수 없거나 열을 가하여 소독할 수 없는 주위 환경과 장비 표면의 소독은 살균 물티슈로 닦고 있습니다. 소독제는 대부분 독성이 있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프레이 분사를 한다고 하면 60초 정도 기다린 다음 거즈나 살균 물티슈로 닦아주는 형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치과에서 많이 사용들 하고 있는 스프레이 표면 소독제는 원래는 직접 분사하는 것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개인 보호구가 필수입니다. 스프레이 분사형이라서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소독제가 흡입이 되기 때문에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피부가 약한 어린이 몸에 닿는 물건들도 살균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타구대와 석션통은 기구용 수세미를 이용해서 매일 세척해줍니다. 치과 전체의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쉬운 바닥재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수분과 먼지 둘 다 흡입이 가능한 카처 프리미엄 청소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흡사 카페트와 같지만 방수가 잘 되고 청소하기가 용이한 재질입니다. 저희 치과는 대기실과 진료실의 바닥재가 다른데요. 처음 와보시고서는 원장님들이 입구에서 보이는 진료실 바닥재가 카페트인 줄 알고 깜짝 놀라십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직접 부드럽고 단정한 느낌을 주고 청소가 용이한 바닥재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고서는 다들 좋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구 재처리 과정에서 몸을 과하게 굽히거나 과하게 몸을 뻗지 않도록 작업대와 보관용 서랍을 표준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대를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고 멸균된 물품의 임시 보관은 물론 라벨링 건, 로그북, 세척제 및 포장재와 같은 일반 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서랍, 천장, 선반을 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치과 인테리어 시 모든 작업물은 사전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치과 가구의 도안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제로 너무 낮거나 또는 너무 높거나 좁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수정을 다 해서 가구를 짰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잘못된 것들이 존재해서 다시 짜오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세 번째 챕터인 치과 진료 중 감염 관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